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목요일 0.28% 하락해서 끝났지만 7만원대 고정이다. 7만원을 넘어서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떨어지고 횡보하고 올라오는 데까지 1년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넘어가고 났더니 7만원에 지지받고 올라와서 또 버티고 이렇습니다. 근데 올라와 봤더니 오히려 호재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 호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파운드리 쪽 호재죠. 뭡니까? 테슬라와의 22조 7천억짜리 계약이 있었고요. 애플과의 파운드리 수주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금액이 아닙니다. 테크의 수주가 들어왔다는 거. 빅테크. 그럼 다음은 어딜까? 퀄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보유하세요. 근데 여기서 추가하세요. 어떤 종목을? 두산테스나. 저는 일단 두산테스나 먼저 매수했고요. 종목들이 좀 많아요.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군들. 네페스 아크, 솔브레인 이렇게가 있고 뭐 더 디테일하게 보면 뭐 한솔케미칼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강한 거 하나만 딱 찍는 겁니다. 이건 게이트올 어라운드 후공정 쪽이고 뭐 반도체 IP도 있어요.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것들 그리고 뭐 LX 세미콘 여기 뭐 팹리스 이쪽인데 뭐 너무 많으니까 딱 심플하게 이 중에서 가장 강한 것만 안다. 그리고 그 가장 강한 건 지금 상태에선 두산 테스나다. 왜? 신고가니까. 그리고 9월달 되면 삼성전자도 뭐예요? 신고가니까.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죠? 미국 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미국 시장 체크하고 가죠. 신고가네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조정 필요하죠. 한 2, 3일 조정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PPI도 조금 높게 나왔죠. 예상치를 조금 넘는 그 상황이 나왔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신고가 만들었다. 그리고 PPI가 높게 나왔다. 이것 때문에 뭐 금리를 못 낮출 거다. 아유,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일시적이니까. 왜 일시적이에요? 관세는 일시적이니까. 그래,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명확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건 좀 예상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상은 안 한다고 했지만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앞으로 뭔가 좀 그림을 그려놔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년 5월 달에 첫 번째 CPI가 딱 발표가 됐는데 이 첫 번째 5%를 넘나드는 CPI가 딱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 5%가 넘었다는 것에서 주가가 고가가 딱 찍고 떨어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었던 22년도가 돼서야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좀 길게 보죠. 주봉으로 보면 더 쉬울 겁니다. 이때예요. 이때. 21년 5월달 여기입니다. 더 올라갔어요. 신고가. 이때도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빅테크들 테슬라 아주 어마어마했죠. 최소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틀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틀린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은 이 정도의 시세는 남아있다. 지금은 끝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지속 가능한 부분을 봐야 돼요. 근데 이때는 어떤 시대죠? 코로나 시대죠. 뭐가 막혀 있었어요? 공급망이. 근데 지금도 약간 비슷해 보입니다. 공급망이 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그것도 뭔가 좀 연초나 이때 뭐 관세 관련된 내용을 딱 들고 나오면서 뭔가 좀 통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빠르게 풀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PPI 한 번 나왔다고 시장이 뭐 박살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월스트리트의 귀신들이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놔요? 절대 아닙니다. 단 조정은 필요하다. 그 조정 구간에 맞춰서 삼성전자를 보는 이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7만 원을 지키느냐 이겁니다. 그냥 제가 딱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100%의 확률로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무언가가 뭐 잘 될 것 같아서? 아니요.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게 없다. 8월 14일은 분기 마감 일이었습니다. 분기 마감. 이때 분기가 끝이 이게 아니라 2분기에 대한 보고서 마감일이에요. 모든 실적,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다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다 발표됐어요. 그럼 삼성전자 실적 가장 먼저 나오니까 나오겠죠. 어때요? 역성장했어요. 올해 예상치 28조 예상합니다. 근데 28조를 찍으면 32조보다 더 낮아져요. 23년도에 최저치 6조 5천억이에요. 그러면 6조 5천억이라는 건 23년도에 뭘 했다는 거예요? 분기 한 번씩이니까 3월, 6월, 9월, 12월 뭐가 나왔어요. 이거 다 지내고 이제 4월달 발표, 7월달 발표, 10월달 발표, 1월달 발표잖아요. 실적이. 이때마다 어닝 쇼크, 실적 쇼크, 실적 박살. 이걸 달고 살았다고요. 근데 23년도에 주가 어땠습니까? 23년도 주가
쭉 올라갔어요. 먼저 빠졌거든.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선반영이라고요. 이게. 그래. 삼성전자가 이제 끝났다고 치자. 이제 다 박살났고요. 삼성전자 다 망할 겁니다. 이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꿈틀거릴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5년, 10년 걸릴 겁니다. 앞에서 3년 시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3년만 가지고도 우리는 되돌릴 시간이 충분하다. 근데 이것보다 변동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지금 핵심 사항으로 떠오른 HBM이 아닙니다. HBM도 지금 AMD 쪽하고 협업을 하고 있죠. 납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HBM3E, HBM3E, 그쵸? 이거 뭐예요? 8단짜리예요. 8단짜리. 그러면 HBM3E가 AMD GPU 성능을 확실하게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아니 지속되는 부분이 있으면 엔비디아 쪽에서도 지금 어때요? HBM 단가 낮추려고 하고 있다고요.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어때요? 그래, HBM 전체적인 단가가 낮아질 수는 있겠지. 근데 삼성전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하이닉스 주가 빠지고 삼성전자 쪽으로 이걸 뭐라 그래요? 롱숏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한 거니까 HBM 빼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올라가다 보니까 파운드리가 생겼다. 그래, 다 실패했다 치자. 그런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 그쵸? 최소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집권 2년차 안쪽,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도 1년차까지는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구간에서 타점 잡되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보유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뭘 봐야 돼요? 두산, 테스나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그때그때 타점이 다 다릅니다. 저는 일단 두산, 테스나부터 매수 구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타점에 대한 부분 다 바꿔서 잡아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비교군을 하나 드릴게요.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자,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10,000원대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19만원, 20만원 정도까지 2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어때요? 7만원부터 쭉 올라와서 얼마예요? 24만원까지. 그냥 8만원, 24만원 할게요. 83, 24. 그쵸? 3배 정도가 올라갈 때 한미 반도체는 20배 가까이 올라왔다. 이것과 동일하게 보는 게 지금 삼성전자 플러스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저는 일단 두산, 테스나 먼저 매수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세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시장이 단단하게 받쳐야 돼요. 근데 세금 관련된 문제가 딱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세금 관련된 문제에서 뭐가 있냐면, 보세요. 세금을 딱 때리니까 주가가 출렁이면서 한 4% 정도 빠졌습니다. 이게 8월 1일이에요. 8월 1일 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반등 주고 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러려면 미증시가 아주 박살이 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에서 5,000포인트 보내겠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미증시가 버텨주느냐, 요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딱 생깁니다. 정부에서 5,000포인트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세금이라는 산물을 딱 끼얹었어요. 그런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미증시와의 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이것만 체크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맨 앞단에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나스닥이에요. S&P 500이라고요. 근데 지금 S&P 500은 어떤 상황이에요? 상승세. 그쵸?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가 지금 7만원대 가격대에서 나스닥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7만원 지키느냐, 확정적이라니까요. 여기서 더 나빠질 수가 없어서 앞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삼성전자 뭐 나온다, 이게 아니라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다고요. 더 이상 미국 시장과의 결을 같이 하려면, 방향성을 같이 하려면,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러려면 삼성전자가 최소한의 방향성, 가격대는 지켜줘야 된다고요. 여기서 플러스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저는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이슈가 터지기 전에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하이닉스, 왜? 같은 반도체니까.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막 폭락해. 하이닉스 실적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삼성전자 빠져요. 하이닉스 올라요? 안 올라가잖아. 실적 안 좋아서 안 올라가요? 좋잖아요. 삼성전자 실적보다 더 잘 나온다니까요. 근데 어때요? 안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파운드리 쪽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 구간 잡고 삼성전자의 타점부터 시작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타점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을 잡기 위해선 시장에 대한 판단해야 돼요. 근데 시장까지도 뭐예요? 신고가 구간에 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8월 15일 연휴 기간이 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상황까지.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 마감 14일 2분기 실적이 마감일이고요. 계속 주도주 순환매 중에 있고 미증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15일 국장은 휴장이기 때문에 미증시 조정 구간을 피해간다는 측면에서는 좋다. 세금 문제 계속되고 그래도 시장은 상승 추세 계속. 주도주가 탄탄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보합권 7만 원대 고정이고요. 파운드리 관련된 두산 테스나는 제가 이미 매수구간 잡았습니다. 쭉 올려서 보시면 쭉쭉쭉 8월 13일 두산 테스나 3%대 상승 5%대까지 그냥 높여 잡으세요. 아래 호가부터 체결된다. 왜? 추세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 왜 샀어요? 삼성전자 버티고 있으니까. 아까 전에 제가 하이닉스 다 비교해드렸죠. 그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주도주는 뭐예요? 주도주와는 100% 죽는다. 주도주 매매 중이고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매 금지. 매수 매도 포함입니다. 주도 섹터 뭐예요?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그룹 이 안에서만 한다. 위에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애초에 저는 100% 이상의 수익 구간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까지도 여기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강보합권 출고 한 주도 팔지 말아라.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삼성전자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모든 종목들 이렇게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쭉 이렇게 내려서 보면 여러 가지 보유 종목에 대한 부분들 나오잖아요. 이 내용들이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는데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0606 하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 치고 들어가면 내가 매수한 거 매도한 거 다 나와요. 수익까지. 자, 내용 보세요.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확인하고 매수. 떨어질 때 안 한다. 떨어질 때 안 한다. 떨어질 때 안 한다. 올라오면 한다. 언제 신고가부터. 그런 결과 어때요? 7월 28일 151%.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온다. 밑에 내려볼까요? 7월 1일 188%. 근데 6월 30일 날 고가 찍고 떨어졌죠. 얼마에 팔았나요? 62,500원. 고가 얼마인가요? 74,100원. 저도 74,000원에 팔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뭘 해요? 그러면 확인한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100%대 수익도 가능하다. 이게 맞으면 여기로 가라고요.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전 봐요? 아니잖아요. 우리 투자하는 겁니다. 가격 확인해도 하고 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동산 할 때 내 집 살라 그래. 그쵸? 부동산 선수들 어떻게 해요?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 보고 돈 준비합니다. 이제 살 때 됐다.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 보고. 그러면 이걸 주식시장으로 보면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 거 보고 돈 준비하세요. 그게 지금입니다. 코스피 5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지. 시장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똑같이 따라서 했을 때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점. 그리고 올려서 보시면 리가캠바이오 이런 것들도 보면 보세요. 리가캠바이오 어때요? 상승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했죠? 쭉 올라가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얼마? 25%. 밑에 보면 7월 1일 날 11만 7,500원이죠. 근데 15만 2,600원 더 삽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때까지 안 팔고 뭐 했느냐? 알테오젠 했습니다. 알테오젠 바이오잖아요. 매수, 매도. 이거 확인이잖아요. 돌파할 때. 33% 언제? 7월 28일 날. 이런 내용들 모두 공유합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 확인 또 사요. 이렇게. 가격 확인했을 때 두 자릿수 33%대. 최근에 조선도 강했죠. 한화오션. 한화오션 팔았습니다. 언제? 떨어지는 거 보고. 저도 12만 원에 팔고 싶습니다. 근데 언제 팔았어요? 10만 8,500원. 33% 수익. 언제? 신고가. 그리고 연초에 몇 프로 수익? 57% 이렇게 된다고요. 주식시장은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다닙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절대 다르지 않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서 약간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냥 좀 가지. 그리고 약간 이렇게 출렁이잖아요. 그럼 밑에 보기 시작하거든요. 야, 무섭다. 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야, 미국 시장 떨어졌다. SMR 떨어졌다. 뉴스케일 파워 떨어졌다. 야, 이거 어떡하냐? SMR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한 30배 가까이 올랐어요. 당연히 조정 들어와야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SMR이 왜 그렇게 올라갔겠냐고요? AI, 전기 부족, 이런 것들. 전기 부족 사태 때문에 한국에서 현대 일렉트릭, 이게 뭐예요? 편압기, 효성중공업 이런 거. 그러면 여기서 작은 종목군들 뭐예요? 단기간에 수익 내려면 재룡산업 신고가 몇 프로 수익? 34% 16% 이렇게 되잖아요. 주식시장 이틀 안에서 돈다고요. 절대 이 안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소통방에서 공유합니다. 돈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똑같이 따라하면 수익 구간 두 자리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막 100% 이상씩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그렇죠?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가격적인 부분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좀 어렵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쉬었다 갑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무조건 가격 보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어요? 저 몰랐습니다. 근데 왜 샀어요? 신고가 돌파하니까. 신고가를 가니까 신고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 보고 하이닉스 어때요? 34% 이렇게 된다고요. 언제 팔았어요? 7월 2일 날. 이거 팔고 나니까 삼성전자가 더 강하게 올라갔고 7월 말에는 급기야 파운드리 수주 터졌잖아요. 그거 먼저 할 수 있어요? 안 됐다니까. 다른 거 이수 페타시스 매수 매도 5월 달 이때 뭐예요? 삼성전자가 더 안 빠진다. 그래 AI 쪽 들어가자. 지금 뭐예요? 관련주들이 터지기 직전이다. 삼성전자의 가격에 맞춰서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모두 실시간 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8월달이 다 끝나가는데 9월달을 공략할 수 있는 주도주 중에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